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맑고 푸르른 가을 하늘이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오랜 알코올 의존성에서 회복되기 위한 그룹 상담에 참여한 우리 한인 남성들과의 대화를 나누었던 주제는 우리 한국인 왜 술을 좋아하는 것일까? 왜 마실까? 한국인 무엇으로 행복할까? 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미국 이민생활 35년이 된 70세 된 초로의 어른께서 몇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말이 미국 이민 35년이지 사실은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문화권, 즉 이곳 미국에서는 서브컬처의 환경에서 살고 있고 당장 말이 통하는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바다 건너 한국의 상황을 빠삭하게 꿰뚫고 있기도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현재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분께서는 대뜸 하시는 말이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못 살았던 옛날과 다름없이 하루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지요. 실제로도 한국의 경제구조가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오랜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 나부터도 그러한 강박증이 여전히 있어서 이 나이에도 은퇴하지 못하고 평생 해온 건축 일을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서 듣고 있는 것은 여전히 돈 걱정, 아이들 걱정으로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다고들 하고요. 정치하는 놈들이 다 썩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무슨 재미로 삽니까? 퇴근 후 술 한잔에 긴장이 풀어지는 재미라도 있어야죠. 진작부터 한국의 고등학교만 나와서 공부에 관심이 없는 놈들은 기술대학을 만들어서 기술을 배우게 해서 각자가 스스로 적성에 맞는 만족한 삶을 살겠으면 오늘같이 청년 실업이다 뭐다 해서 이 사단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에 소질이 없는 놈들도 부모라면 지 자식 나중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대주며 자식 뒷바라지 해주고 나니 이제는 이놈들이 나중에 자기들 구색에 맞는 그런 남보기에 좋은 그런 취직자리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예. 세대가 변하고 2021년 세계 경제강국 10위권에 진입했다는 한국 사회의 오늘의 경제적 풍요가 한국의 서민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곳 미국에서 어느 대형마켓을 가더라도 바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전자제품 코너에는 자랑스러운 삼성과 그 LG의 최첨단 4K TV의 위상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한류 문화의 세계화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을 단연 돋보이게 만드는 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 정도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적 사회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선 유력 주자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군부 독재 시절에 외쳤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식의 그런 국민선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돈 걱정에만 급급한 서민들에게는
먹혀 들어간다는 현실이 기가 찬 거지요. 지금 출마한 여와야 할 것 없는 대선 예비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야말로 기약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현 정권보다 집값 내리고 자녀들 취직 걱정 없게 해주고 노년을 보장해주는 선진형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풍요롭게 설계해서 현 정부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고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대통령은 늘어만 가는 국가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젊은 층의 취업난과 인구절벽,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존폐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이 극대화되고 있고, 한국의 기업과 생산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노조는 이른 뒷전으로 한 채 기업주에 항거하며 매일같이 극단의 이기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하며 살고 있는 이 판국에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경제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자화자찬하며 현실의 한국 대중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박탈감과는 거리가 먼 장밋빛 인생만을 노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어느 왕국에 새 옷을 좋아하는 호화로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는데, 왕실에서 근무하는 2명의 재봉사가 임금님을 만난 자리에서 근사한 옷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그 옷은 다름 아닌 임금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근사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이 이 옷을 입고 길거리를 행진하자 한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진실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안델센의 단편작이 있죠. 오늘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까닭이 아마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 많은 간신배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우는 경제 지표만을 얘기하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그에게 아첨만 하며 나라를 거덜내는 정책만을 고수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경제적 절벽에 다다르고 있는 까닭이 한국 정치의 비전문적 정책이 낳고 있는 모순만은 아닐 겁니다. 대다수 한국민들이 답습하고 있는 잘못된 삶의 철학이 가져다준 현실이 후진적 독재 정치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자식 대학 졸업장 하나 없으면 나처럼 인생을 힘들게 살며 남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박과 두려움이 초래하는 학벌 사회, 전가의 보도처럼 직업에 기천이 없다라고 말들 하지만 여전히 천한 직업, 귀한 직업들로 가르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리 속에는 판사나리, 검사 영감님들이 여전히 오늘 매스컴의 주요 뉴스거리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사회적 심리가 이상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시 몇 기니, 어느 학교, 어느 지방 출신이라느니, 그 사람의 인맥은 누구니 하는 이 쓸데없는 얘기들이 민초들에게 왜 뉴스거리가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주인과 종업원의 전통적 관념은 사람을 부린다라고 하는 무의식의 인간 존중의 소중한 가치가 상실되어 살아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근근히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나무 밑에서 힘들게 살지 않고 내장 사겠노라고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을 낳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단연 1위라고 하는 통계는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이로제가 걸려 있다라는 심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퇴직하고 조그마한 가게라도 열어 먹고 살아야겠다고 말들 하죠. 장사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는 것인데요. 자기 장사 시작하는 순간에 아마
이미 푼돈 모아야 하는데 혈안이 되면서 삶이 저당 잡히고 마는 것이죠. 이런 한국민의 사회심리 속에서 과연 어떤 정치인이 지금의 경제절벽의 상황을 일소할 수 있는 기적의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민들의 자식교육에 대한 집념, 그래서 모든 이들이 번듯한 직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갑질의 상사나 인권유린의 학대의 관행이 과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국 교육정책이 만들어낸 비현실적 경제 개념은 젊은이들이 육체적 노동과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건전성을 망쳐 놓아서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고 있는 형편에서 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 예고되는 한국 사회가 과연 다문화적 개념과 정책이나 올바로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한국 사회가 이제 지금 봉착하고 있는 전면적인 역기능적인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권력과 금권만을 잡기 위해서 대중들을 혹세에 무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욕망만이 청와대나 여의도에 득세할 때 지금 포화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순의 실체를 드러내며 붕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에 혹시 인색하신 분들께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의 후원은 저의 소박한 견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됩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진지한 성찰의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